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4월 24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시황 분석해드리면서 부제로는요, 다르게 가나 싶었는데 재벌은 나오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시황과 다음 주의 흐름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심을 아시고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21일 영상이었었죠. 전체적인 흐름, 정부와의 지향점이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굉장히 밀접하게 비슷하게 간다. 근데 정부 관련해 가지고는요, 탈원전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가면서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다가 수소 산업 활성화한다. 그게 딱 떨어지는 게 뭡니까? 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SMR 관련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이미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컨택과 함께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창원시와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지향점이 같을까? 그런데 지난 21일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매수세가 붙지 않고 매도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외인 쪽에서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붙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패턴대로라고 하면 외인은 던질 패턴인데 뭔가 주섬주섬 사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 흐름으로 봤을 때 외인들은 절대 시세 가는 거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갔던 개인 쪽에서의 기대 매수세, 외인 던지는 물량 받으면서 개인 쪽에서 들어오고 거기다가 뭐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 들어오는 건 단타치기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붙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면서 설마 이게 쭉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요. 좋은 소식과 함께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그것보다는 이래서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을 좀 했었죠.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소식과 함께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외인 매도 던지면서 이게 쭉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딱 밀려 내려간 게 보니까 박스권 상단 쪽에 딱 걸쳐놨죠 또. 얘네들도 지금 뭔가 알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상단과 하단 기준점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박스권 상단 돌파하겠습니다 했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붙어줬으면 좋는데 외인 버릇을 못 버리죠. 얘네들 원래 패턴이 던지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던 패턴을 보면 아는데 이 밑에서 계속 팔다가 여기서 사고요, 팔고요, 사고요, 이제는 파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19일 날, 20날 장에서 예외로 얘네들이 뭔가 주섬주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는 했는데 개인 매도세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외인과 개인 쪽의 매수세였는데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의 지속 매수 있었고요. 외인 쪽에서도 주섬주섬 사고 뭐 팔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것은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있어졌기 때문에 적은 상승세지만 그럼에도 올라갔다. 왜냐하면 개인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랬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방어 매수세, 기대 매수세가 있는데 분명히 외인들이 이제 또 던질 건데 그걸 받으면서 방어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아쉬운 게 기관 쪽에 이제 매도입니다. 참 이것도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니까 지속 매수세로 받아주면서 갔으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건 또 아쉽고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될 거라고도 우리가 조금 예상은 했었죠. 좀 밀리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매수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쪽에서는 방어 매수를 했는데 방어 매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공매도도 있었단 말이죠. 22일 날도 공매도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거진 10% 육박하게 나왔거든요. 22일 날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점 때부터 여기서 계속 공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개인 매수세와 함께 쭉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럼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다 죽을 맛인 거예요. 얘네들은 시세가 많이 떨어져야지. 여기서부터 다 공매도를 쳐놨는데요. 여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떨어져야지 수익권이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으니까 공매도는 미친 척하고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승세를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더 떨어져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더 쭉쭉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기관 매도, 공매도, 외인 매도까지 했으니 개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장후반부에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2일 날 장에서요, 이미 시작과 함께 쭉 떨어졌어요. 자, 방향은 정해졌단 말이죠. 쭉 떨어졌는데 그때 던져졌던 물량이 외인은 사고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고 있었고 10시까지 늘려간단 말이죠. 기관 쪽에서도 이 떨어지는 시간대에서 그렇게 미미하게 거래량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10시까지 봤을 때 던지기는 했어요. 같이 던졌죠. 그런데 이 물량 뭐 외인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커버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매도 물량이 개인 쪽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장중 어디까지 계속 개인 쪽에서 매도를 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장 초반에 만들어질 때는 개인 쪽에서도 이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도 던지고 있었고요. 그나마 외인 쪽에는 샀지만 사는 척 하다가 장 후반부에 다 던져버렸어요. 여기 이만큼 사놨던 것까지 실질적으로는 18만 7천 주까지 올랐다가 조금 빼다가 다 빼버린 거죠. 자, 외인은 원래 이렇게 가는 애들이에요. 원래 이제 끝 부분에서 자신들의 원래 의도성을 보이는데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외인들은 지금 던질 패턴이라고요. 그러면서 시세를 조금 계속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하는 짓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랬는데 또 단기 차익 내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아쉬운 것은 자 21일 장에서 금투 12만 4천 주 들어왔는데 이거 분명히 단타치기일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22일 날 이렇게 나갔고요. 그나마 얘네들은 나간다 쳐도 연기금에서 좀 매수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연기금까지 이래버렸으니 기관 쪽에서는 매도 걸려버린 거죠. 개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중 매도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던져지는 물량을 저점에서 다시 잡았어요. 던질 거 계속 던지다가 개인이 잡았는데 뭡니까? 이거는 개인들이 매도 치면서 말씀드렸어요. 현금 보유하면서 지갑이 두둑해졌다. 왜냐하면 저점부터 잡아놨던 물량들을 지금 개인들이 소화하면서 매도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도를 날려줘야지 여기서부터 계속 투자해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요, 다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금이 없어요. 방어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현금 차익 실현을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외인들 던지는 물량을 잡는데 나름 개인 입장에서는요, 올라간 것보다 떨어지는데 잡는 게 유리하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개인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큰 주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거를 뭐 완전히 순수한 개미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주수가 조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일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영리하게 포지셔닝 하고 있구나. 라고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장중에서 치고받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외인들은 좀 아니다. 얘네들 이런 패턴이 아닌데 지금 매도 패턴인데 하는데 그 패턴 가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개인 매수세가 진짜 더 붙을 것인가, 우리는 이거 이제 붙을 것인가 이번 보자고 했었는데 22일 장에서 바로 매수세가 걸리면서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 거죠. 그런 이 개인의 움직임이 다음 월요일 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면서 외인의 패턴은 던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방어를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관 연기금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던지겠다는 건지 월요일 장에서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우리 차익 실현했으니까 이제 나갈래 분위기 만들어 버릴 건지, 그러면 또 기관 매도 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 방어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일 날 뭐 명확하죠. 던지는 물량이고요. 여기서는 얘네들 왜 사지 하면서 들어왔고 그랬음에도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 쪽에서는 매도 패턴이었다고요. 그냥 100만 주 넘게 사고 들어오는 것도 좀 변칙 운영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얘네들 던질 패턴이기 때문에 던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어왔었던 19일이었었죠. 100만 주 넘게 장후반부에 들어왔어요. 그거 아직도 소화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은 기존에 이제 작전 물량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들어왔었던 물량도 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도 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개인 쪽의 매수세 방어 이루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대신에 이제 기관 쪽이 이제 변수인데요. 공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고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다시금 방향 선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을지 장 끝나고 나서 한번 연기금의 움직임을 통해서 방향성 한번 우리가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쭉쭉 가주는 호재만 터져주면 너무 좋겠고요. 그게 너무 급작스럽다 생각하시면 다음 주 주중에서도 기다리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개인과 외인 쪽에서의 운영 싸움이에요, 지금. 어디가 이제 선을 잡고 우세하게 진행을 하면서 갈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는요, 상승세 잘 가다가 쭉 내려버리면서 평평해져 버렸어요. 나름 저항 걸려버린 거죠. 지금 못 가게 저지를 해버린 상황인데 외인 기관 공매도 나와버렸으니 할 말은 없고 그걸 그나마 받아줬던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로 요 정도 선에도 마무리됐구나 하는 정도로 봐야집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에 자, 주봉의 5일선 보시면 여기를 딱 걸쳐갖고 요만큼 올라갔을 때도 아직 돌파한 건 아니다. 확실하게 이제 상승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좀 밀려 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쭉 밀려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서 주봉의 5일선에 딱 걸쳐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요, 내일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장입니다. 외인 매도도 날라오는데 그것을 개인 쪽에서 커버하지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정말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보시면 좋겠고 투자 매매 동향 업데이트되는 시간들 말씀드려요. 9시 반, 10시, 11시 반, 1시 반, 그 다음에 2시 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얼추 이 사람들이 외인들이 던지고 있구나 아니면 사고 있구나 다 가늠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침장에서 업데이트되는 시간대 보셨을 때 이게 외인들이 던지는데 양봉이다. 그러면 양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 매수세가 붙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반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시장 보시면서 유연하게 이해하시면서 흐름 보시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잘 가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나올까 싶었는데 그게 나와버리네요. 네, 이 상황은 이래서 주식장이 어려운 거죠. 월요일 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좀 방향 전환시켜 주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